자, 목소리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봐 줄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야? 우리 등급 때문에 아주 피곤해. 방학이면 휴식을 취하지. 학원에 다니고 이 모양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린 등급 때문에 아주 피곤해. 야인시대 야인시대 야인시대요? 드라마 야인시대. 아,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다고요? 몰라요? 유명? 옛날 드라마. 옛날 0203 그때 드라마인데 신주한 지금 그래도 아니, 나랑 그때 나온 거잖아요. 아니 알지. 그거 뭐냐면은 그거 김두한 나왔던 유지광 아니 나왔던. 그 유지광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유지광이요. 나중에 유일하게 안 뒤진 놈이라서. 진짜로요? 나중에 그 뭐지 그 몇몇 이만소랑 다그 사역당하는데 걔만 안 예. 유지광 씨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그래요? 약간 특이해. 저희들이 약간 특이가 약간 그 오. 옛날 그게 은근히 지금 합성 요소로 잘 잡아가지고 옛날 거 봤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되게 유명한 얘기야. 그렇구나. 이건 또 뭐야? 쌤 좀만 놀다 수업해요. 아니 그냥 계속 놀아요. 방 한 주 내내 한 번도 못 놀았어요. 원래 방학 때 좀 놀아야 해요. 맞아요. 아유 참네.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아유. 제가 부탁 드리려고. 귀신 나온다. 4.19라고 알아요? 네. 4.19 혁명? 혁명? 이거 누구를 몰아내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승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은 영구 집권. 네, 그래서 이 이승만은 사실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무슨 말이죠? 그죠? 하지만 이 정권이 당연히 잘 돌아가는 정권이겠어요. 뭐 비리와 뭐 유착과 이런 게 어마어마했겠어요. 뭐 어마어마했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경제 상황 돈 많으면 좀. 이승만의 경제 상황이 그렇구나.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돈 많아서. 미국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연간 한 6억 달러 정도를 그 원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6억 달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6천억 정도 되는 건데 60년대 6천억이니까 미국이 맨날 저 정도 돈을 매년 지원했거든요. 이유는? 이제 북한 견제하려고. 북한 견제하려고가 아니고요. 북한 견제하려고가 아니고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하고 북한 중 어디가 더 잘 살았죠?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연간 6억 달러씩 지원을 했던 거예요. 왜 잘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지? 못 사니까. 못 사니까?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더 낫다는 거를 증명하려면 뭐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막 거창한 표현을 하지 말고요. 그냥 내면의 인간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동정.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훨씬 잘 살아요? 우리 훨씬 잘 살죠. 그건 북한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북한 사람은 더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북한에도 엄청난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더 잘 산다는 걸 북한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통일될까요, 안 될까요? 네.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죠. 알겠어요? 모르지만 그냥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고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 문제의 별개로 그냥 우리는 심정적으로 알겠어요?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가져요. 북한이 우리에게 흡수되는 통일이 될 거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건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어, 아니겠어요? 해요.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막연하게, 알겠어요? 뭐냐면 어차피 같은 말도 쓰고 같은 민족인데 저기 잘 살기 못 살면 좀 꼽사리 껴서 같이 살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가 그랬다고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는 누가 잘 살았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2배, 3배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막연하게 흡수 통일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요. 이건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떠나서 그냥 저기 이웃이 있는데 뭐 알고 보니 뭐 친척지간이야. 뭐 더 잘 살아. 그럼 갖고 잘 살자. 뭐 이거 인간 내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못 먹게 하려고 미국이 6억 달러를 지원한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 마음이 만약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 마음은 언제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통일은 어려워도 우리는 그래도 막연하게 언젠가 통일이 될 거야 라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통일 불가! 이게 생각해요? 그렇진 않아요. 내가 뭐 정치적으로 좌파의 성향을 갖건 우파의 성향을 갖건 간에 그냥 막연하게나마 통일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원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원한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국민에게 가지 않고 이승만 정권에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당시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던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우리나라의 실권을 장악하던 사람은 사실 이승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진짜 실권을 장악하던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 대통령이고 그때 당시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때 부통령이 이기붕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통령 제도는요, 사실은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그냥 형식적인 자리인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정권은 바로 누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냐. 마치 일종의 최순실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비선실세라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바로 박마리아예요. 네, 박마리아. 누구다? 이기붕의 부인이에요. 이 사람이 비선실세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형식적인 권력이 있는 건 아닌데 요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과 관련된 모든 핵심 인사들을 틀어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예요.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실은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을 막 휘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박마리아와 이기붕 사이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이기석인가? 이강석 맞아, 이강석.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이승만 부인이 또 미국 사람이죠. 몰랐어요? 네, 이승만 부인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승만 어떤 사람이에요? 이승만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승만이 일제시대 때 스탠포드 철학과 나왔던 사람, 철학과인가 뭐 나왔던 사람이에요. 영문학과인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생각해봐. 지금도 스탠포드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일제시대 때 스탠포드 유학 갔다. 기본적으로 멍청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승만은 일제시대 때 뭐 하던 사람이냐? 이승만은 바로 스탠포드 학생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주말마다 알바를 뛰었어요. 자, 그리고 스탠포드로 유학을 갔다는 얘기는 영어가 어떻다? 영어가 완벽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한국 사람이 영어 완벽해. 그리고 이 사람은 키가 커요. 키 커. 그러면 남자가 키 큰 건 중요한 요소예요, 안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해요. 남자는 키 많고도 매력이 있어. 이렇게 보이거든.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정말 남자는 키 많고도요, 여성에게 매력적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영어 둘 다가 말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생긴 게 good looking. 잘생겼어요. 호감형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잘 봐. 키 크고 잘생기고 스탠포드 다니는데 말 대빵 잘해. 그럼 사람 자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차밍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누가 봐도 어트랙티브하고 차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스스로 그걸 알았어요. 난 굉장히 차밍하고 아주 어트랙티브하다. 그래서 이승만은 알바를 떠요. 무슨 알바 할게요? 모델이요? 요즘은 모델을 할 수도 있겠다.
이승만 무슨 알바를 떴게요? 이 스탠포드에서. 뭔 알바를 떴냐면요. 번역이요. 바로 한인타운의 교회 간증 목사를 주말마다 알바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지나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큰 플래카드 붙은 다음에 무슨 목사 몇 월 며칠 날 간증 집회 예배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큰 플래카드에? 몰라요? 이게 이 목사라고 하는 게,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나 같은 강사하고 수입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강사가 수입을 얻는 거랑 비슷해요. 뭐냐면 강사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무슨 어떤 제도가 있어요. 11조라고 해서 그 예배를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게 돈을 내고 가죠. 그걸 목사가 먹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잘 나가는 목사는 연봉이 100억이 넘어요. 우와. 정말이에요. 몰랐죠? 정말이에요. 우와. 예. 예. 그래서 몇몇 목사들은요, 재벌이에요, 재벌.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기 목사 중에 김뭐 목사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기 신문사 중에 문화일보 알아요? 네. 문화일보라는 신문사가 있거든요. 그게 그 목사 거예요. 예? 그 목사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 나가면 돈 수억 벌어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연봉이 한 200억대 되거든요. 왜 수능에서 국어 1타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연봉은 200억 정도 된다고요. 목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 교회의 흥행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흥행을 위해서 이게 알바를 쓰는 거야. 그때 누구? tall, good looking 무슨 말 아세요? charming 무슨 말 아세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주말마다 한인교회, 미국인 한인교회를 돌면서 돈을 쓸고 다녔어요. 왜요? 잘생기고 키 크고 말 잘한다 그랬잖아요. 돈을 쓸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지내건 말건 독립투사들이 저기 만주에서 그 뭐냐면 친일파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개고문 당하는 거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출신 자체가 고생을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생활을 하다가 이승만이 어떤 욕구가 하나 생겨요. 무슨 욕구가 생기냐면 바로 자리 욕심. 자리 욕심. 자리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돈도 잘 벌고 학벌도 내가 좋고 뭐 굿루킹에 막 무슨 말이겠어요? 다 좋고 돈도 잘 버는데 내가 이런 세대에 나도 권력을 얻고 좀 높은 포스트에 좀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갑자기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럼 임시정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엄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에서 한국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다 컨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단체가 잘 돌아가려면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요. 그 중에 이승만한테 연락이 갔던 거예요. 왜냐면 스탠포드 박사학위까지 했으니까 똑똑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덥석 물어요. 그래갖고는 가는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여기서 이제 대통령을 해요. 알겠어요? 대통령을 해요. 왜냐면 이제 학벌이 좋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승만이 생각했던 그런 낭만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개고생하는 자리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월급도 거의 없어요. 왜요? 임시정부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임시정부니까 여기에 있는 해외 교민들의 이 습실만 모아놓은 그 뭐냐면은 이게 성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재원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의 어떤 추적, 그리고 실제로 피와 살이 튀는 막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 총격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 진짜 위험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상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승만이 생각할 때 자기의 낭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여기서 일을 어떻게 해? 개떡같이 해요. 그리고 이승만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걸 보라고 이거를 무슨 말 하겠어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알겠죠? 그냥 럭셔리하게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부유하게. 근데 이제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여기서 채우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막상 갔더니 돈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막 여기서 맨날 스테이크 썰고 막 무슨 말 하겠어요? 맛있는 거 맨날 먹고 사는데 여기 그런 것도 없고 막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누가 한 평가 남아있어. 누가 남아있냐면 바로 담재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 아세요? 신채호 선생은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철학자인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데 얼마나 그 곤조가 대단하신 분이냐면 세수를 할 때 서서 세수를 하셨어요. 왜요? 왜? 일제가 이 판치는 세상에서 허리를 굽힐 수 없다. 그래갖고 세수를 한 번 하면 옷이 다 젖어. 진짜 아주 약간 꼴통 같으신 분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 독립의식과 이게 얼마나 철저한 인간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은 정말 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역사학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정말 신채호 선생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할 정도로 정말로 이 위대하신 우리의 어떤 그 위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과 같은 시기에 임시정부에 있었어요. 이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뭐냐? 이완용 알아? 이완용?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 새끼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안 부르고요. 이 새끼는 없는 나라도 만들어서 팔아먹을 놈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인간의 품성을 딱 꿰뚫어 본 거예요. 몇 달 일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보는 사람과 그러니까 굿 루킹한 거하고 실제 그 사람이 뭐 한 건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달 일해보니까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의 독립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의 안위와 영달, 럭셔리 라이프, 알겠어요? 럭셔리 라이프, 웰티 라이프 그거에 대한 욕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냥 그걸 딱 꿰뚫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미국으로 다시 가요. 가서 또 목사 생활하고 그냥 신당에 노는 거야. 그냥 신당에 놀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이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일제는 패망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 독립운동의 한내 어쩌네가 바로 여기 약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랑 틀어지면서 다시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꽁꽁 놀다가 갑자기 이제 일제가 망했네? 그럼 일제가 망하면 이제 한국의 정치 권력이 없어진 거지. 그럼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 땅에 있었던 일제가 망했으면 일제가 정치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일제가 망했고 그럼 한국의 정치 권력을 새롭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잖아. 이 자리에 새롭게 누가 들어오는 거야? 이 자리에. 바로 일제가 물러간 자리에 바로 미군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미군정 시기예요. 알겠죠? 그 미군정 시기에 얘는 짱구를 막 굴려요. 어떻게? 이 타이밍에 내가 자리 하나 꿰찰 수 있겠다. 왜? 영어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딱 미군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 알아요? 하지가 누구예요? 우선 맥카서라는 사람 알아요? 맥카서? 맥카서 알아요? 메가더 우리말 발음. 맥카서 맥카서 알겠죠? 얘가 누구냐면 미국 군의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하지는 이 맥카서의 이 부하인 얘는 별이 4개고 얘는 별이 3개야. 별이 3개 얘는 뭐냐면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이야. 얘는 전 세계 담당이고. 그래서 메가더가 얘한테 명령을 해서
이 하지가 이제 대한민국의 총독처럼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일제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그것처럼 얘가 총독처럼 다시 부임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미 군정 시기예요. 이 군정 시기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승만은 하지를 찾아갑니다. 하지를 찾아갑니다. 하지를 찾아가서 그냥 다짜고짜 찾아갑니다. 예약 없이. 왜? 첫 번째 학벌. 스탠포드 박사학위 했다 이거야. 그다음 영어가 D를 칩니다. D를 쳐요. 미 군정 시기에 내가 대통령 할게.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해서 조선 땅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뭐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경제는 바닥을 치고 막. 하지만 그 경제를 미국이 뒷받침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수십 년간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터진 거지 막. 꽉 터진 거지. 그래갖고는 여러분 이 4.19는 누가 주도한 혁명이에요? 여러분 4.19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8,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시위하면서 군경에 쏜 총에 맞아서. 그래서 그 사망자들의 그 분포를 이렇게 조사하면 그 4.19 때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어느 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7, 8명인가 총 맞아 죽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대학생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몇 년대냐면요 1960년도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대학생은 여러분 왜 영화 1987 보면 거기 강동원이 나오죠. 무슨 말 알겠어요? 딱 강동원 나온 거승호부터 빛이 퍽 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강동원이 이한열 열차로 나오죠. 맞나? 푹 쓰러진 장 멋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딱 보면 민주의식이 뿜뿜 올라오죠. 막 무슨 말 강동원이잖아.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때 대학생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이때 대학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으로 치자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연봉 100억쯤 받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치자면 의사, 판사, CEO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회적 대우를 받았던 게 대학생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대한민국에 대학이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죠. 하지만 이때 당시엔 대학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을 때예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그때 당시 국민 수준에 비해서 대학 등록금이 엄청 높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생이 되려면 내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학생이 되려면 내 집이 빵빵하게 잘 살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집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더라도 그 대학생 애들의 사고는 내가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그냥 철저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엘리트 집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 대학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생이었다라는 말하고요. 6, 70년대 대학생이었다는 말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즉 6, 70년대 대학생이었다는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우파 정치인들이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80년대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정치인 분포로 보자면 좌파 정치인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대학생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960년도의 대학생들은 4.19를 지지하겠어요? 4.19에 아무런 관심이 없겠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집단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건 난 잘 살 거거든요. 왜? 내 집도 잘 살 거고 나는 대학 나왔으니까 아무 직업이나 택해도 연봉 높을 거니까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4.19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4.19 희생자의 대부분은 바로 뭐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지면 안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역으로 야, 중고등학교 때는 정치 같은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저 숨은 뜻은 뭐겠어요? 바로 세상이 옳게 바뀌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내 개인적인 평가로는 악마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중고등학생들이야말로 정치적인 의식이 신선하고 개혁적이어야 돼요. 그걸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 중고등학생이야말로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막는 분위기, 그거야말로 악마들의 소행인 거예요. 뭐 여하튼 알겠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4.19 때 전 국민들이 대학생들 다 욕한 거예요. 다 욕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욕 먹다 무슨 말 알겠어요? 욕 먹다 그래서 처음 나온 대학생이 바로 4월 18일 날 끝났어요. 모든 건 끝났어요. 4월 18일 날 어떻게 끝나죠? 어떻게? 4월 18일 날 어떻게 끝나냐면 그래 4월 18일 날 상황은 뭐냐면 그래 어쩔 수 없다. 이승만의 장기 집권 이게 거의 결정난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얘는 악마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국민을 뭐냐면 몇 명을 죽여서라도 영원히 장기 집권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사실은 4.19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주 사태, 그 다음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죠. 제주도하고 여수 순천에서 이승만이 한 2만 명쯤 죽였어요. 우리나라 국민을.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2만 명, 여수 순천에서 한 8천 명 정도 죽였어요. 정말이에요. 이승만이. 그래서 얘는 한국 사람이 몇 명이 죽건 간에 자기가 왕으로 영원히 군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4월 18일에 이제 끝난 거예요. 이승만의 장기 집권 끝.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된 게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들을 졸라 깐 거예요. 대학생들이 열나 욕을 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4월 18일에 끝물 다 끝났어 그냥. 끝물에 고대생들이 고대가 대학생 중 유일하게 시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설렁설렁. 네, 설렁설렁 나와가지고 어디? 청와대 앞에 가서 그때는 경무대라고 했었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이제 피켓 들고 하면 소리 한번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음 내겠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 물러가라 하고 아유 야 끝났다 집에 가자 해갖고 이 고대생 애들이 이제 해산하는 과정에 사실은 4.19 혁명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그게 바로 사실은 박마리아예요. 왜냐? 박마리아가 그 경무대 앞에서 고대생들이 시위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래갖고 빡돈 거예요. 누구처럼? 최순실처럼. 그래서 박마리아가 아니 저놈의 학생 놈의 새끼들이 저기서 뭐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놈 새끼들이 하면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갖고 이 박마리아가 전화를 걸어요. 누구한테? 이정재한테. 여기서 이정재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이정재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정재 말고 이정재 말고 바로 이때 당시 이승만의 일을 도와주던 전국 최고의 정치 깡패입니다. 이 정치 깡패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때도 투표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정치 깡패들 하던 얘기는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 습격해서 폭행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바꾸고 무슨 말 알겠어요? 사람들 투표 매간 매직하고 막 이렇게 돈 줘서 표 사고 이런 일을 해주던 그 대리업체들입니다. 바로 정권에 붙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던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박마리아가 이정재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니 이것 봐.
당신들은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우리 영감님 앞에서 지금 이 난리를 펴고 있는데 타영장 가서 이 말이야 본때를 보이지 못해? 그래갖고 이정재가 한 소리 들은 거예요. 꿀꿀했겠죠. 진짜 할머니 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고객이 전화를 했으니까 출동해야지. 그래갖고 이정재 그리고 유지광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깡패를 끌고 와서 고대생들이 이제 그 뭐냐면 집으로 가는 그 종로 한복판에서 이 깡패들이 집단 구타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든 보는 앞에서. 얘는 그래도 되는 게 박마리아와의 승리 떨어졌기 때문에 별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주대낮에 고대생들이 이제 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깡패들한테. 그걸 보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빡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사실 4.19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이승만의 영원한 장기 집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공로로 무슨 말 알겠어요? 이분의 공로로 이 현장에서 서울 시내에 있었던 종로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좀 뭐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화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로에서 어떻게 돼?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았겠죠. 서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깡패들을 다 때려 부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서울 사람들이 모여서 청와대 앞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게 4.19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희생됐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바람대로 그냥 끝날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마지막 공훈을 남기신 거지. 그래갖고는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갖고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덥다고요? 그래? 여기 문 좀 닫아야 되겠다. 문 닫았다가 문 좀 닫았다가 닫자. 좀 추워지면 다시 옵시다. 네. 환기가 충분히 됐나 봐요. 오, 좋아.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승만 앞에 다시 한번 시위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새끼를 다 죽여야 되겠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시위 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 제주도에서도 여수순천에서도 피를 봤잖아요. 그럼 한 번 피 본 사람이 두세 번 못 보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은 여기를 지금 옛날에 왜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라고 있었던 거 알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근데 이때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이 타이밍에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맥커너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름을 보아하니 어느 나라 사람? 미국 대사십니다. 주한 미국 대사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승만은 누가 대통령을 시켜준 사람입니까? 미국이 대통령을 시켜준 사람이죠. 그 말은 이승만이 높은 사람입니까? 주한미군 대사가 높은 사람입니까? 대사가 높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대통령을 시켜준 사람이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맥커너이가 출동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CIA에서 국제 정세를 분석합니다. 이대로 갔다간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의 북한 쪽으로 흡수통일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정세 분석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경제에 대한 그 경제가 나쁘게 돌아가는 데 대한 뭔가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IA에서는 그 희생양을 누구로 정하겠어요? 이승만으로 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애거든. CIA는 다 알아요. 얘 얼마나 개새끼인지 다 알아요. 알겠어요? CIA는요 절대로 좋은 사람이랑 일 안 합니다. CIA는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일하는 게 아니고 CIA는 보통 나쁜 사람들하고 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CIA 입장에서 조작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성향 100%다 분석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놀랍게도 중국에 여기 진짜 CIA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관이냐면 놀랍게도 중국의 공산혁명 누가 일으켰어요? 중국의 공산혁명, 중국 공산당, 중국 그 마오쩌둥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미국은 누구를 지원했어요? 장제석을 장개석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 중국에 크게 두 개 이렇게 바로 마오쩌둥하고 장개석. 근데 미국은 장개석한테 각종 지원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장개석이 통일을 하면 여기에 중국의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오쩌둥한테도요 모르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IA, 그러니까 그때는 CIA가 없었고 육군 특수부대인 OSS라는 이제 육군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령 한 명을 중령인가 대령을 파견해서 이 마오쩌둥 옆에서 각종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명목은 각종 지원이고요. 여기서 와서 마오쩌둥이랑 같이 일을 했던 그 미군 중령의 역할은 뭐겠어요? 바로 마오쩌둥에 대한 철저한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미국은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알겠어요? 얘한테 지원을 하지만 얘는 파악 끝났어요. 얘는 개새끼라는 걸 다 알았거든요. 아니,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나쁜 놈하고 일을 해. 그냥 내 맘대로 잘 테니. 근데 얘가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 알아야 되겠지. 이거 사람 하나 붙이는 거예요. 약간 지원하면서. 그래서 이미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마오쩌둥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건 이후에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지 다 이미 미국은 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갖고 이 맥커너이가 찾아갑니다. 이승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영감 물러나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승만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승만의 그 4차원 화법이 있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리는데? 해가지고 2번, 3번 퇴짜를 놓습니다. 이승만이. 드디어 맥커너이가 이승만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승만 주변의 모든 측근들한테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냐면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경제 원조 다 끊어버릴 거다. 그럼 경제 원조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으면 폭동이 일어나고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몇 월 며칠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시오.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승만이 미국하고 마지막 딜을 쳐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요. 하면서 어떤 딜을 치냐면 대신 하와이에 가서 그냥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CIA가 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인 시대의 악마는 하와이에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다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이승만이 물러나던 날 이광석은 이기붕과 박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박마리아가 얼마나 비선실세였냐면요. 이 이광석을 이승만의 양자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을 양자로 드립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광석은 이 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이승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승만이 4.19에서 물러나게 되고 미국으로 쫓겨나가면서 이강석은 어떻게 하느냐?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육군 소위 신분이었거든요. 권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권총 자살해서 죽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1960년대 당시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후임자를 찾아야 되겠죠. 자, 후임자 역시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되겠어요? 나쁜 사람을 골라야 되겠어요? 그래야 내 맘대로 하죠. 정통성이 없는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고르느냐? 고른 게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요. 네, 그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은 또 평가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고릅니다. 그분을 고른 이유는 바로 어쨌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이 남북의 대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 중에 CIA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권좌에 또 오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 네, 뭐라고? 나중에는 막 국회의원 돼서 그러잖아요. 그건 또 뭐 어마어마하죠. 그 새끼 말. 그 얘기는 또 최근에 나왔던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사람 꼭 봐야 됩니다. 남산의 부장들 정말 재밌습니다. 그죠? 그 남산의 부장들은 실화인데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도 그냥 실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빼고 봐도요 너무너무너무 재밌는 첩보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첩보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보여주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기회가 되면 꼭 남산의 부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다. 알겠죠? 자, 조금만 하나 더 쉬었다 합시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 32페이지 갑니다. 미국 사람들 대단한 게 미국이 중국 견제해요, 견제 안 해요? 견제하죠. 엄청나게 견제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중국 대기업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그걸 하게 해준 게 미 정부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 견제하는 거고요. 돈은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즉 미국이 중국의 어떤 회사를 이렇게 상장을 딱 시키면 자, 모든 회사는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돼요? 모든 회사는 상장시키면 무조건 주가가 팍 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상장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라는 사회적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미 정부는 미리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이미 미국은 그 중국 회사들의 주분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어요. 이걸 중국도 안다 모른다? 다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하고 미국이 적대관계 같지. 근데 그 안에서 돈의 문제는요. 중국하고 미국은 엄청난 협력관계입니다. 미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알겠죠? 엄청 무서운 나라입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자, 32페이지. 자, 거기에 나와 있는 3.6에 바로 뭐냐?
컨포메이셔널 아이소머 요건데 두 번째 자 저번 시간에는 누구에 대한 형태 이성질체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누구에 대한 형태 이성질체 얘기했어요? 바로 요거 얘 이름이 뭐였어요? 에테인이었죠? 자 오늘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걸 얘기를 해볼게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조금 큰 거 알겠죠? 그래서 누구를 예로 들 거냐면 부테인입니다. 부테인은 탄소 몇 개? 4개. 4개. 수소 몇 개? 수소 10개.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CH3 CH3 절이 표현할 수 있겠죠? 보이시죠? 자, 그래서 탄소 4개, 수소 10개를 저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붙어있는 탄소들에다가 번호를 붙여볼게요. 자, 넘버링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서부터 1, 2, 3, 4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2번, 3번 보이세요? 2번, 3번? 요 2번, 3번 이 결합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어떤 구조의 형태 이성질체는 몇 개쯤 있다고 했죠? 형태 이성질체는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무한가지가 있다고 했죠? 무한가지. 예를 들면 자, 요 모습에 대해서 요것도 형태 이성질체고 이것도 다 형태 이성질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형태 이성질체는 무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 물리적 의미가 상당히 큰 형태 이성질체들이 있겠죠? 그 몇 가지들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모든 걸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에테인 같은 경우는 형태 이성질체 누구하고 누가 중요했어요? 바로 스테거드하고 이클립스가 중요했죠? 그거처럼 여기서도 중요한 몇 가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엔타이 스테거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엔타이 스테거드. 보이죠? 자, 그럼 이 엔타이 스테거드가 뭐냐? 바로 짜자자잔. 저렇게 그려진 것이 바로 엔타이 스테거드입니다. 자, 넘버링을 하자면 1, 2, 3, 4. 맞죠? 저거. 자,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그 지켜져야 될 건 바로 같은 색깔끼리 내가 어떻게 그린 거죠? 평행하게 내가 그린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항상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냐면 노란 것끼리 평행, 알겠죠? 빨간 것끼리 평행, 파란 것끼리 평행.
저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프로젝션? 무슨 프로젝션? 무슨 프로젝션 있어요? 무슨 프로젝션? 여러분 복습을 전혀 안 했군요. 바로 뉴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기억나요? 뉴만 프로젝션? 자, 뉴만 프로젝션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2번, 3번 탄소 요 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살펴보자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2번, 3번을 잇는 요 축 이름을 뭐라고 했었어요? 인터 뉴클리어 엑시스. 우리말 번역은 핵, 간, 축. 아시겠죠? 저기에 뭘 들이대? 코, 귀, 눈. 알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린 걸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뉴먼 프로젝션이라고 했죠. 자, 그거 여기서 어에 그리면 되겠으니까 바로 이 경우는 요래. 자, 그래서 뉴먼 프로젝션 그렸다.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이것에 대한 뉴먼 프로젝션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넘버링을 하자면 여기 이제 4번 탄소고 이게 3번 탄소고 저 뒤에 2번 탄소 가려 안 보일 거고 얘가 1번 탄소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뉴먼 프로젝션에서 우리는 이면각이 무엇과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이면각이 뭐하고 뭐로 확인되죠? 네, 이면각이 여기서 이면각 뭐하고 뭐가 나타나요? 바로 여기서 60도. 그죠? 그리고 여기서 몇 도? 180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이때 60도를 뜻하는 표현은 영어 표현이 있었죠. 뭐? 이면각 60도를 뜻하는 표현. 체리나 이면각 60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죠. 영어로. 고시. 그리고 180도를 뜻하는 표현은 뭐예요? 안티. 말을 기억해야 돼, 말을.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엔타이 스테거드란 말의 뜻은 뭐냐? 스테거드란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스테거드란 말의 뜻. 번역은 뭐라고 했지? 엇갈린으로 번역을 했지만 뜻은 뭐라고 했어요? 이면각이 60도와 180도 뿐인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스테거드라고 했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뉴먼 프로젝션에서 확실히 이면각 60도와 180도가 발견되기 때문에 얘 이름을 스테거드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안티의 의미는 뭘까요? 왜 스테거드면 스테거드지 왜 안타이 스테거드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메틸끼리의 이면각이
180도라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자, 메틸끼리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얘하고 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메틸하고 메틸 사이도 이면각이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도 지금 180도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린 게 부테인인데 저번 시간에는 에테인을 그렸잖아요. 그럼 에테인은 이런 자리들이 다 수소라고요. 수소기 때문에 딱히 이면각이 60도, 80도가 결정을 해버리면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 사이의 이면각도 180도지만 메틸 사이도 이면각이 180도인 거지. 그걸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는 거였어요. 저렇게. 그래서 저것이 부테인에서 나타나는 엔타이스테어드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 형태에서는 단일 결합을 기준으로 뭐라고 했었느냐? 바로 뒤틀림이 가능하다고 했죠. 단일 결합을 중심으로는 결합이 이렇게 뒤틀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 형태 이성일체에서 뒤틀어가면서 특징적인 형태들을 하나씩 찾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때 어떻게 그릴 거냐? 기준을 여기에 있는 4번 탄소로 기준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요런 식으로 60도만큼 뒤틀어 봅시다. 60도만큼 뒤틀어 봅시다. 보이시죠? 그래서 나타나는 형태, 그게 바로 이클립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형태는 여기서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바로 요 한 다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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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요래 요래 요래. 자, 형태가 조리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탄소의 번호가 얘가 1번 탄소, 그 다음 저 뒤에 2번 탄소 안 보이고 정면에 보인 얘가 3번 탄소고 얘가 4번 탄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에 나타나는 이면각은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면각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각도로 얘기하자면 0하고 120도가 있죠. 바로 이면각이 어디서 0이냐면 여기서 이면각 0도 나오고요. 또 어디서도 바로 여기서 120도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이 이클립스트라는 말의 뜻이 뭐였죠? 이클립스는 바로 이면각이 뭐하고 뭐 0도 120도 뿐인 이라는 뜻의 말이 이클립스트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클립스트 폼에서는 어떤 스트레인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클립스트에서는 어떤 스트레인이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이 이클립스트에서는 어떤 스트레인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어떤 불안정성이 나타난다고 했거든. 그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뭐냐고.
그렇지. 바로 뭐냐면은 여기를 토대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면각 0도일 때 토셔널 스트레인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뒤틀림 저항. 그게 수소의 경우 얼마 나타난다고 했어요? 수소의 경우. 수소의 경우 얼마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전혀 복습을 안 해요. 원비라 뭐라고요? 4kJ/몰이라고 했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 뒤틀림 저항이 여기에 있는 수소 메틸 사이에서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그 토셔널 스트레인은 자, 토셔널 스트레인을 TS를 줄여 썼어요. 이 수소하고 메틸 사이의 토셔널 스트레인은 이 4보다 아무래도 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이것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커요? 공이 있는데 이만한 공하고의 청력이 크게 나타나겠어요? 이런 공하고 청력이 크게 나타나겠어요? 이쪽이 더 커지겠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4인데 이 둘 사이의 청력은 얘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당연히 더 크겠죠. 왜? 수소보다 메틸의 사이즈가 더 크잖아요. 청력이 나타나도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 6kJ/몰 정도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요 이클립스트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값이 얼마일까요? 요 이클립스트는 토탈 토셔널 스트레인. 자, 이거 얼마로 했어? 4. 이거 얼마? 여기 나타나겠네? 다 더하면 16kJ/몰의 토셔널 스트레인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리고 이 토셔널 스트레인 16kJ/몰만큼 그래서 얘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unstable. 무슨 말 알겠어요? 누구에 비해서? 누구에 비해서? 자, 안정하다 불안하다는 비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16kJ/몰 불안한 거예요. unstable. 알겠어요? 누구에 비해서 된? 누구에 비해서? 바로 죄요. 엔타이 스태거드요. 자, 여기서는 토셔널 스트레인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토셔널 스트레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왜? 0도가 없으니까요. 토셔널 스트레인은 어디서만 생긴다고요? 0도에서만 생기는 거야, 그렇죠? 0도에서만. 근데 엔타이 스태거드에서는 이면각이 몇 도뿐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60도하고 180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없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토셔널 스트레인인데 그게 다 더해서 16. 그래서 그만큼 얘가 엔타이 스태거드보다 더 불안하다. 아시겠죠? 그 생각을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4번 녀석 또 어떻게 볼까요?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60도만큼 또 뭐 해보자는 얘기예요? 뒤틀어 보자. 그러면 또 어떤 형태가 나타나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네. 그거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에 갔다 오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오케이, 갔다 오세요.